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락체험 오늘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귀울음, 그러니까 이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이 이명은요, 이 환청하고는 다른 질병입니다. 혼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명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문증,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파리 같은 거 어른거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문증하고 같이 이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질병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이 이명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재반 합병 증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불면증, 그 다음에 만성 피로, 두통, 그 다음에 주의가 산만한 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활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짜증이 늘잖아요. 이 주변의 가족들하고도 이 소통이 원만하지 않는,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고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이명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평범한 분들보다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 성공을 거두셨던 분들이 나중에 은퇴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직에 계셔도 그런 분들이 보통 평범한 분들보다는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든 병이 그러겠지만 이 이명도 이게 소리의 종류,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매미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차 소리가 들리신다 그러고, 그리고 뭐 소리의 강도, 그러니까 크기 말이죠. 그 다음에 소리의 주기, 이런 데 대한 개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더 많이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은 그게 좀 심하고, 뭐 컨디션이 좀 좋은 날은 좀 덜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의 원인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 서양의학에서는 이 빈혈, 우리가 또 뭐 못 먹으면은 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이상, 어떤 신경이 눌려서 그쪽에 혈액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요인,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변의 어떤 그 소리를 갖다가 듣기 싫다든지, 이런 무의식적인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신계규우이, 그러니까 신장이 외부하고 연결되는 통로는 귀다 그래가지고, 신장이나 방광 기능이 약화됐을 때, 아니면은 급조이노라 그래서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경락은 어떤 게 지나가느냐? 많이 지나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5개 경락이 갑니다. 신경, 그러니까 이 신경, 족소음 신경입니다. 그 신장경락, 그 다음에 방광경, 담경, 소장경, 삼초경, 그 다음에 이리로 지나가지는 않지만 아까 그 분노하고 관계가 되는 간경까지를 보통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진단하고 치료를 할 적에는 이 6개 경락의 모혈, 유혈, 그 다음에 유주를 일단은 전부 체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의학에서는 보통 뭐 별다른 치료법이 없이 관련된 어떤 그 약들, 뭐 염증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다른 소리를 집어넣어줘요. 다른 소리를 계속 들려줘가지고 그 집중력을 딴 데로 돌려보는, 분산시키는 방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선 혈자리로 볼 것 같으면은요,
저는 혈자리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5장에서는 간경의 태충, 그 다음에 신경의 용천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6부에서는요, 담경의 임읍, 그 다음에 소장경의 후계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4혈을 쓰는데요. 왜 택했느냐면 이게 지금 간경의 태충을 빼놓고는요, 전부 목혈입니다. 목혈. 목혈은 어떤 때습니까? 목혈은 우리가 5장에서는 목혈이 이제 어혈 제거에 관여를 하고요. 6부에서는 경근경락 소통에 관여를 합니다. 이제 여기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경락 체험의 모든 강좌들은 일종의 그냥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앞에 교양경락 입문 37강에서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양경락 입문을 꼭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오행혈에 관한 거는요, 제가 11강에서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1강을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혈을 택했는데, 목혈이 이 5장에서는 이 어혈 제거, 6부에서는 이 경근경락 소통이기 때문에 이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이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은 어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은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택했는데요. 다 목혈인데 간경만 제가 태충을 선택한 거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게 정목혈, 정금혈이 전부 발가락 끝에 있어요. 발가락, 손가락 끝에. 끝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혈이 이제 으뜸원자 써서 가장 힘이 센 혈자리잖아요. 그래서 태충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간경의 태충, 신경의 용천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가락 끝보다는 덜 아파요. 잘만 치료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지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보리알이나 콩알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부에서 임읍하고 담경의 임읍, 소장경의 후계를 택해서 이거를 지압을 하시든지 보리나 콩을 붙여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와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면 흉쇄유돌근하고 교근을 먼저 풀어 주십니다. 흉쇄유돌근은 말 그대로 쇠, 그러니까 흉부, 쇄골, 유돌, 유양돌기, 여기에 이 근육이 붙어 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입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해부학책에서는 이제 목에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근육이다 그래서 목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저는 여러분께서 해부학적으로 기억하시기 편하게 흉쇄유돌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을 풀 적에는요,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을 직접 이렇게 잡으면은 마치 목이 졸리는 것 같아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런 데를 먼저 잘 풀어주시고 흉쇄유돌근은 너무 강하게 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근이 뭐냐면은요, 요 뺨에 우리가 입을 벌리고 다물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 있죠. 이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깨물을 교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즘 나오는 해부학책에는 교근이라고 안 돼 있고 깨물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일반 병원에서 이거 치료할 적에 이 소리를 갖다가 다른 소리를 들려주는 거를 제가 보고, 이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 다른 소리를 갖다가 넣어줘야겠구나 해서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귀를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이명이나 이런 거 앓는 분들, 어쨌든 귀에 이 병을 앓는 분들은 귀를 만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만지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고막을 자극을 해서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귀를 막거나 아니면 그 막은 손을 귀에서 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 덜컥 이렇게 귀를 확 이렇게 덮지 마시고요. 손을 여기 대고 마치 우리가 위에서부터 헤드셋을 쓰듯이 이렇게 내려가서 귀를 막으세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막을 때도 살살 막으시고, 나중에 뗄 때도 있잖아요. 이거 확 떼면은 그 바깥에 있는 거기 귀 안이 진공 상태였다가 바깥에 있는 공기가 훅 들어가면서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뗄 때도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조금씩 떼내야 돼요. 이거 환자한테 이렇게 하시기 전에 자기가 자기 귀에다가 몇 번이고 이걸 되풀이를 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환자가 안 아프겠구나, 이게 어떤 확신이 섰을 때 그 포즈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참 깝깝한 게요, 그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름에 그 매미에게 겨울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우물 안에 개구리한테 바다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 일종의 그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 더 붙여서 어떤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한 상대한테 어떤 경험을 텍스트로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나서 저는 늘 이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하여튼 귀를 자기한테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상당히 아프고 불쾌해요, 환자가.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막았잖아요. 막은 다음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귀를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 상당히 큰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무슨 그 천둥이 웅거리기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공기가 울리는 소리가, 요거를 갖다가 한 30초 정도 요런 소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서서히 떼세요. 이거 저는 효과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태충, 용천, 그 다음에 후계, 임읍, 그거 지압이나 아니면 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목비근, 그러니까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교근 풀어주시고, 귀를 잘 막아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소리 넣어주기를 한 30초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뗀다. 요게 이명의 그 치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클로징 멘트는요, 그 김용택 시인이 쓴 시, 그랬다지요라는 시가 있는데 그걸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